부산이 사실은 이제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던 도시였는데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동탄,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는 수도권에 본사에 가고 싶은 이 학생들의 욕구. 취업?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무작정 돌리기, 그리고 기다리기. 개인의 경험들이 학교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도 저 무리에 소속돼 있구나. 왕년의 지방 도시들은 저마다 대단했습니다. 경기가 좋았고 인구가 몰렸습니다. 지금처럼 서울민국, 수도권 공화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이제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저기 주도하던 도시였는데 한때는 뭐 19%, 20% 정도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저때 주력을 했던 게 이제 목재, 신발같이 경공업. 신발 도시는 뭐 전국 타입이었죠, 그죠? 지금도 뭐 여전히 부산 쪽에 제조 공장이 더 많고요. 옛날에 그 금성사, 지금 LG전자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그 LG화학,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지금 CJ인데 그거 다 여기 있었거든요. 서부 경남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것은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조선은 사실 궤도에 올라 있는 산업이고 사천에서 삼성항공이라든지 대우중공업이라든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축이 형성됐고 북한과 가장 먼 쪽에 콤비나트를 건설하겠다는 안보적 필요성까지 더해지며 동남권 지역은 영원함을 가리지 않고 모두 경기가 좋았습니다. 부산의 도시의 특성상 옛날에 뭐 6.25 때도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왔고 사실 사람들의 구성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 호남 출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지역에 텃세도 없고 단합이 잘 되는 도시거든요. 1963년에 계획되기 시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단지를 구성하며 포항과 광양은 포스코의 도시로 또 하나의 산업 거점이 됐습니다. 창원과 사천, 순천, 고흥은 방위산업 벨트로 성장했고 사천에서 삼성항공이라든지 대우중공업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경남이 생산하는 항공우주 총생산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약 70% 정도 됩니다. 대부분 창원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에 다 분포를 해 있거든요. 부산 서부와 김해 그리고 진해로 연결되는 산업벨트까지 가세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쳤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자 옥스퍼드 대학 석학인 이언 골딘 교수는 한국 정부가 평지가 많고 항구건설이 용이한 남동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같은 중공업을 장려해 고소득 국가이자 세계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시작됐고 이들 지역의 위상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국내 경제에서 최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연관 산업이 지역엔 없었다는 것이 뼈아팠습니다. 중후장기는 산업이 꺾였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개발도상국, 소위 말하는 개발 국가들이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가져가는 산업 조치 아니라고 판단을 아마 하지 않을까. 부산이 공업이 발전되면서 그죠?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워낙 레거시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 트렌드를 넘어가야 되는데 전동화, 반도체 이런 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상당히 힘들죠. 대신 삼성전자의 공장과 반도체 캠퍼스가 들어서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의 위상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막강하죠. 우리나라 전체 GDP의 25%를 삼성이 차지합니다. 바로 이런 이력 때문에 삼성의 본사가 있는 서울과 수원에 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동탄, 아산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유고. 수도권의 인구는 급증했고 인구가 늘자 기업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각종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도
수도권 위주로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업도시 경남 창원은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특례시 지위를 걱정할 처지인데 경기도 화성시는 삼성전자 경제권인 동탄 신도시 여파로 최단기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이 지금 들어갔고, 그리고 서울로의 진입이 서울은 아니지만 이제 가까운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GTX가 또 개통이 되면서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 같은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지방대학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특히 인구 소멸기, 지방의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전국 비수도권 160개 지역의 20대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대학 소재 도시가 대학 미소재 지역보다 20대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한 85곳에서도 대학을 보유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20대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실상 그 지역의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은 미래 세대를 하염없이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지 요건이 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재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인재의 공급 라인들이 상당히 좀 무너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남는 게 이제 순위가 지역에 있는 순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재들도 계속 수도권 다 모이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정부도 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라이즈 사업을 내놔보내는 것도 사실은 지역에 너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서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학들이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서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물론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인 RIS 지역 혁신 플랫폼을 가동한 겁니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 혁신을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학을 넣었습니다. 마치 IT, 생명공학 등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충북 소재의 한 사립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각종 등록금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졸업생은 물론 2, 3학년들도 관심은 온통 취업입니다. 오빠 언제 복학했어요? 복학은 작년 2학기? 그때쯤 했지. 군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있다가 복학했네. 복학하니까 어땠어요? 복학했을 때는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친구 없었어요? 응. 밥 혼자 먹었어요? 지금도 혼자 먹어. 너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취업?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어디서부터 그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나도 어디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막막한 것 같아. 맞아, 우리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프로필 만들고 무작정 돌리기 그리고 기다리기 무한 기다리기. 요즘은 제일 큰 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도 걱정이고 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뜻 말을 그리고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떠나는 친구들. 애들이랑 조금 더. 그리고 지방에 있던 친구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제 이루지 못했던 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제일 큰 도시이잖아요. 미래를 위한 고민 그리고 계획들. 솔직히 안 겪어봐서 설레는 마음이 큰데 불안한 마음도 큰 것 같아요. 되게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되게 그래도 좋은 대학 갔냐, 뭐 어디 생각해보고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아직 제 나이로 봐서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저는 20대까지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때 안정을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충북 지역의 경우 연계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적어도 지리적 접근성에선 수도권의 최남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름의 특화된 산업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이 바이오 헬스 기업 쪽으로 보면 충북이 대한민국의 생산기지예요. 생산기지. 국내 그 30대 제약회사 중에 15개에서 17개가 충북에 있어요. 근데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러니까 생산시설 중심으로 충북의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전국 생산 규모가 거의 1, 2등 수준이에요. 충북이. 다만 기업 자체가 부족한 다른 지역과 충북도의 고민은 좀 다릅니다. 오송과 오창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데 충북의 과제는 기업과 학생 간의 눈높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역만 해도 아주 고층의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직장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젊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후에 어떤 머무를 지역 내 인프라라든지 여가시설, 극장, 또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생산 인력을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인력 양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는 수도권의 본사에 가고 싶고 중견기업 이상의 본사에 가고 싶은 이 학생들의 욕구, 지역 학생들의 욕구가 사실 또 굉장히 커요.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의 미스매치된 눈높이를 맞춰가는 일. 이것은 실제로 지역의 업무를 체험해보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지역 기업에서 업무를 배워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정제 파트에 있는데 정제를 타정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이론적인 계산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실무에서 쌓은 경험으로 이럴 때는 어떤 거를 더 추가해야 하고 어떤 정제 부영제를 더 넣어야 하고 이런 개인의 경험들이 그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원래는 학교에 다녔을 때는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회사에 오는 길에서도 다른 직장을 가시는 차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시는 분들을 마주치면서 나도 저 무리에 소속돼 있구나. 기업 역시도 예비 취준생들과 미리 함께 업무를 해봄으로써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턴 때 이미 그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반 신입사원보다 그냥 오래전에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그만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회사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서로를 공생관계로 여기고 어떻게든 동방성장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쩌면 RIS 사업의 핵심 가치일 수 있습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다음 편에서는 지역에 남아 꿈을 이루려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는 지방대학들의 생존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창의력과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